장례식과 상속 문제, 세금 문제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부터 해야 할지 정신없고 헷갈리시죠? 안녕하세요. 12년차 조세 전문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고인의 사망 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이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신고. 가장 먼저 사망한 고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망신고를 하면 망인의 계좌가 동결되고 카드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사망신고 자체를 미루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망진단서상에 사망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같은 법률적인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때 사망신고를 하셔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후속 절차를 위한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파악.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낱낱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망인이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국가가 한 번에 정리해주는 서비스로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번 재산을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계좌의 존재와 거래 유무 정도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거래 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정식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잔액증명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 내역까지 미리 발급받아 두면 상속 이전 10년 동안의 사전 증여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상속세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상속 종류 선택하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단수 승인. 두 번째,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 포기. 세 번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 이 중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재산을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무작정 상속을 포기하기보다 물려받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 승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상속세 신고 납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2024년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또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꼭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꼭 해야 할 4가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위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까지 잘 완료했는데도 혹시나 상속세 세무조사 나오진 않는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구세청이 세무조사 후 최종 결정을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100%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처음 신고할 때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누락되는 내역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 채널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